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이 눈물겹게 담겨있는 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개성집 김명희. 내 유년 가까운 곳에는 개성집이라는 술집이 있었다. 늙은 작부 하나가 있었고 아버지 불황의 날들이 있었다. 붉은 입술에 검은 점, 저녁이면 문득 텐마루 것에 걸리던 속살 속의 노을. 개성집은 우리들의 적이었다. 밤이 깊으면 낡은 송악표 주전자가 시끄럽게 장단을 이끌어주던 검은 루핑 지붕 밑에서 아버지는 몇 날 며칠을 머물렀다. 악교처럼 단단한 아버지의 편력은 여름 내 계속되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어머니에게 떠밀려 그것을 들러곤 했다. 돌아오는 길엔 눈깔 사탕과 얹은 한 입이 내 안으로 넣어졌고, 나는 사탕이 다 녹기 전 어머니에게 둘러댈 붉은 변명들을 입안 한켠에 감춰야만 했다. 그게 슬픔인지도 모르고 어린 시절 내 슬픔 가까운 곳엔 개성집이라는 유곽이 있었다. 아카시아는 밤마다 멀미처럼 부풀어 올랐고, 저녁의 라디오 속에선 붉고 격양된 노래들이 꽃잎처럼 쏟아져 나왔다. 조파꽃이 끝나면 한낮의 길엔 양산을 쓴 여인 하나 가볍게 서치었고, 그런 날 어머니의 가슴은 해가 지고 오랜 뒤에도 쉽사리 저물지 못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시를 읽고 설명해주는 시인 장병길입니다. 오늘 정중히 모신 전국 공모전 당선작은 김명희님의 개성집입니다. 시인의 의도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지만 조심스럽게 시의 내용과 흐름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집, 제목이 간단합니다. 제 관점입니다. 간단한 제목이지만 무슨 사연이 있을까 궁금해지는 제목입니다. 그럼 집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유년 어릴 때 가까운 곳에는 개성집이라는 술집이 있었다. 이야기 시작이 술집입니다. 아픈 것들이 쏟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늙은 작부 하나가 있었고, 작부는 술을 따르는 여자겠죠. 그런데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미울까요? 묽은 취급을 했습니다. 아버지 불황의 날들이 있었다. 방황의 날이겠죠. 제 관점입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슬픈 시가 술집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붉은 입술에 검은 점, TV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여자의 모습이겠죠. 저녁이면 문득 텐마루 것에 걸리던
속살서고인 노을. 개성집은 우리들의 적이었다. 붉은 입술에 검은 점, 속살서고인 노을, 모두가 요임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성집은 우리의 적이 맞죠. 제 관점입니다. 드디어 작부는 우리의 적, 그리고 하나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물건처럼 취급을 하였습니다. 전쟁의 서막에 올랐습니다. 밤이 깊으면 낡은 송악표 주전자가 시끄럽게 장단을 이끌었던 검은 루핑 지붕 밑에서 아버지는 몇 날 며칠을 머물렀다. 아버지 부랑이 나를 폭로합니다. 루핑은 아스팔트 성분의 방수포라고 하는데 혹시 다른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관점입니다. 아버지 불황의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언급합니다. 악교처럼 단단한 아버지의 편력은 여름 내에 계속되었고, 편력은 이래저래 돌아다니면서 경험하는 것을 편력이라고 하죠. 그럴 때마다 나는 어머니에게 떠밀려 그곳을 들러곤 했다. 그 시절 아이들은 대신 아버지를 데려오곤 하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관점입니다. 그때 엄마에게 떠밀려 연루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을 실토합니다. 자신도 연루된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눈깔 사탕과 언전 한 입이 내 안으로 넣어졌고, 이 말은 아버지에게 해유되었다는 그런 말이겠죠. 나는 사탕이 다 녹기 전 어머니에게 둘러댈 붉은 변명은 여튼 거짓말이겠죠. 입안 한켠에 감추어야만 했다. 그게 슬픔인지도 모르고, 박스 속에 그게 슬픔인지도 모르고, 슬픔을 강조하는 기교죠. 제 관점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문장이 상투적이지도, 그리고 눈살 찌푸리게도 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내 슬픔 가까운 곳엔 개성집이라는 유곽이 있었다. 시의 첫 문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약간 변형되었지만 아마 마무리를 준비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유곽은 창녀촌이죠. 아카시아는 밤마다 멀미처럼 부풀어 올랐고, 멀미처럼 그때의 계절을 말하겠죠. 그런데 멀미처럼 부풀었다 하는 것은 엄마와 자신의 감정을 대변하는 구절이 아닐까요? 저녁의 라디오 속에서는 붉고 격연된 노래들이 꽃잎처럼 쏟아져 나온다. 붉고 격연된 노래는 그 시대를 반영한 노래이겠죠. 제 관점입니다. 아버지의 불황생활이 자신의 탓인지 시대 아픔이 반영된 것인지 불명확하지만 여하튼 아버지의 탓인 것 같습니다. 조팝꽃이 끝나면 조팝꽃이나 이팝나무라 생긴 것이 좀 비슷합니다. 꼭 하얀 살밥같이. 한낮의 길엔 양산을 쓴 여인 하나. 여기에도 양산을 쓴 여인이면 좀 조신한 여자죠. 그런데 하나라고 비하를 했습니다. 물건 취급을 했죠. 그러니까 조신한 여자가 아니라 바로 작보라든지 기생이라든지
가볍게 스치었고 그런 날 어머니의 가슴은 해가 지고 오랜 뒤에도 쉽사리 저물지 못했다. 아픔이 지속되었다는 말이겠죠. 저의 관점입니다. 아버지 방랑기가 어머니 슬픔이 된 것으로 쓸쓸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 시를 종합적으로 보면 2연 22행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계승집을 소재로 스토리는 아주 선명합니다. 그림 퀄리티를 보면 한 4컷 정도 됩니다. 계승집, 작부, 그 다음에 내면의 갈등, 조업하고 지는 저녁 장면,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내포되어 있죠. 내용은 아버지 불황의 날들에 어머니 가슴 쉽사리 저물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죠. 저의 관점인데 진한 사연이 있는 시는 언제나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당선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문체는 사실적 서술로 과거를 더듬는 시제로 전개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고픈 구절입니다. 어린 시절 내 슬픔 가까운 곳엔 개성집이라는 유곽이 있었다. 아카시아는 밤마다 멀미처럼 부풀어 올랐고 저녁의 라디오 속에서 붉고 격양된 노래들이 꽃잎처럼 쏟아져 나왔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시를 공부하는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함께 읽으며 시 울림을 가슴에 넣어보시죠. 개성집 김명희. 내 유년 가까운 곳에는 개성집이라는 술집이 있었다. 늙은 작부 하나가 있었고 아버지 불황의 날들이 있었다. 붉은 입술에 검은 점. 저녁이면 문득 팻마루 것에 걸리던 속살속의 노을. 개성집은 우리들의 적이었다. 밤이 깊으면 낡은 송화표 주전자가 시끄럽게 장단을 이끌어주던 검은 루핑 지붕 밑에서 아버지는 몇 날 며칠을 머물렀다. 악교처럼 단단한 아버지의 편력은 여름 내 계속되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어머니에게 떠밀려 그것을 들러곤 했다. 돌아오는 길엔 눈깔 사탕과 언전 한 입이 내 안으로 넣어졌고 나는 사탕이 다 녹기 전 어머니에게 둘러댈 붉은 변명들을 입안 한 켠에 감춰야만 했다. 그게 슬픔인지도 모르고 어린 시절 내 슬픔 가까운 곳엔 개성집이라는 유곽이 있었다. 아카시아는 밤마다 멀미처럼 부풀어 올랐고 저녁의 라디오 속에선 붉고 격양된 노래들이 꽃잎처럼 쏟아져 나왔다. 조파꽃이 끝나면 한낮의 길엔 양산을 쓴 여인 하나 가볍게 스치었고 그런 날 어머니의 가슴은 해가 지고 오랜 뒤에도 쉽사리 저물지 못했다. 여러분 잘 감상하셨습니까?
실 공부하는 저에게 수작의 감상 기회를 주신 김명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자신만의 시선은 기법을 참조하여 완성하시길 고대합니다. 장병길 시인의 제4집 저의 시집입니다. 2020년 12월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